글로벌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미국의 통화정책에 관련된 내용이 발표가 됐고, 또한 대한민국의 통화정책에 관련된 한미통화스와프 연장권에 대한 또 보도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 중요한 내용 두 가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고, 내일은 이제 12월 세 번째 주차 금요일은 미국의 12월 선물 옵션 만기 일이 되게 되죠. 그래서 금융시장의 변화까지 같이 연결돼서 원인과 결과로 살펴볼 수 있는 내용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본 내용 진행하기 전에 안내 말씀 잠시만 드리자면,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모든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상업적 목적, 개인적 목적의 블로그 게재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한 무단 도용 및 전제, 재배포를 금한다는 점 참고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미국의 중앙은행이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한국말로 줄이면 미 연준이고 영어로는 그냥 페드예요. 길지가 않아요. 보게 되면 FOMC 회의를 통해서 기존과 동일한 내용을 발표를 했죠.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되게 되면서 실물 경제가 원활히 정상 가동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이 되게 됐고, 미국의 중앙은행은 매우 적극적으로 영어로는 이머전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해 왔어요. 무엇이냐면 초저금리 기조를 만들고, 여기다가 이제 채권 매입을 통해서 미국이라는 경제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주체인 기업과 또 미 행정부에서 발행한 국채를 매입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해 오고 있죠. 특히 이 채권 매입 규모가 매월 이제 미 달러로 1200억 달러 정도 규모가 되게 돼요. 얘를 이제 1년 동안 진행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2019년 기준 대한민국의 GDP가 이제 1조 6,463억 원, 3억 달러 정도가 되게 되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2019년 벌어들인 그 GDP 경제성장 규모만큼 유동성 공급을 채권 매입을 통해서 지속하고 있다는 매우 강력하고 적극적인 경기부양 통화정책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국가든지 국가 경제의 정책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게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매번 세금을 내게 되죠. 그래서 세금의 세입과 세출에 관련된 행정부, 대통령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조직에 의한 행정부가 진행하게 되는 재정정책, 이것이 하나가 존재하고, 두 번째는 재정정책과 구분돼서 유동성의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중앙은행에 의한 통화정책이 진행되어져 오고 있죠.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미국의 미 연준 페드가 발표한 것은 바로 이 통화정책에 관련되는 것이에요. 반쪽의 정책에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 반쪽은 미국 행정부에 의한 재정정책이 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2020년 3월과 4월에 미국의 코로나19 경기부양 재정정책이 1차서부터 4차까지 매우 큰 규모로 진행이 됐고, 현재까지 그 추가적인 경기부양 정책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와 같이 미국의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매우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 기조를 그대로 진행하고 있지만, 이 나머지 반쪽 재정정책이 추가 경기부양 정책이 진행되지 않게 되면서 미국 경제를 비롯한 글로벌 유동성의 미국 경제가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의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 실적을 보게 되면 미국 경제와 유사한 현상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뭐냐? 미국 경제는 4월에 실물 경제가 완전히 멈춰섰었고, 3월과 4월에 매우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이 집중적으로 진행이 됐고, 그에 따라서 5월서부터 이와 같이 경기 개선세가 매우 빠르게 나타나게 돼요. 그렇지만 3분기에 들어오게 되면서 점점점 실적 개선세가 둔화되게 되고, 4분기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와 같이 미국의 비농업 부문 일자리수의 이전의 개선세가 매우 격하게 둔화되고 있는 현상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죠. 미국의 실업률도 보게 되면 2020년 4월에 미국, 유럽, 중동 등의 실물 경제가 코로나19 감염 확산 때문에 완전히 멈춰섰을 때 실업률이 코로나19 발생 전에 3.5% 정도 수준에서 14.7%까지 급등을 하게 됐고, 이후에 매우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실업률이 개선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지만, 개선세가 여기에 검은색 선으로 나타낸 것과 같이 하락하는 이 기울기가 점점 둔화되는 동일한 4분기, 3분기를 넘어서 4분기로 진입하게 되면서 대부분의 미국 경제에 단상을 나타내게
단상을 나타나게 되는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실적 개선세가 둔화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세계경제 표준 미국과 유사하게 대부분의 국가들도 동일한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여전히 미국의 중앙은행에 의한 적극적인 경기부양 통화정책은 진행되고 있다. 근데 미 행정부에 의한 추가적인 코로나19 경기부양 재정정책이 지연되게 되면서 이와 같은 미국 경제의 개선세가 탄력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렇지만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관련돼 갖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제 정치적 대립이 진행되게 되면서 제5차 코로나19 경기부양 재정정책의 합의가 계속해서 지연되어져 왔지만,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 관련돼 갖고 거의 이제 마무리 국면에 와 있죠. 그래서 언젠가는 진행이 될 수뿐이 없죠. 진행이 되게 된다면 또 거기서 국내 언론들을 보게 되면 제5차 경기부양 코로나19 경기부양 재정정책이 진행되게 된다면 금융시장은 유동성이 넘치기 때문에 더 강화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경험해 본 바가 있죠. 무엇을 경험을 했는가? 이미 공개방송에서 여러 번 살펴본 내용이에요. 무엇이냐면, 미국의 대통령을 기반으로 한 행정조직, 행정부는 세금을 걷어들이고 얘를 이제 사용하는 재정정책을 활용하게 되는데, 2020년 3월과 4월에 매우 큰 규모로 경기부양 정책을 진행을 하게 됐고, 세금을 갖고서 걷어들였던 세금을 갖고서는 충당을 할 수가 없게 되죠. 이렇게 되면 필요한 유동성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게 돼요. 국채. 돈이 없으니까 이거 찍어줄 테니까 돈 좀 빌리도. 문제는 그것을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가 중요하게 되겠죠. 바로 미국의 국채 입찰 수요예요. 3개월물서부터 30년물까지 미국 국채의 장단기물 입찰 수요가 2018년 말에서부터 이와 같이 바닥을 기고 있는 중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내가 돈이 없으니까 종이에다가 미국의 국가마크 여기다가 국인 하나 딱 찍고 돈 빌려주면 이거 종이 쪼가리 갖고 이자 받고 나중에 우리가 갚을게. 이것을 과연 지금 시장에서 살려는 사람이 많은가? 시장에서 살려는 사람이 없죠. 그렇게 되면 필요한 규모의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공수표를 발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많은 이제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 부담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와 똑같이 미국의 중앙은행이 개입을 해 왔어요. 그렇게 많이 국채를 찍어내게 되면 그거 나중에 잘못되면 큰일 난다. 야, 너네가 바라는 돈 규모를 말해봐. 오케이. 우리가 그러면 니네가 발행한, 니네 이제 미국 행정부가 원하는 미 달러 규모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까지 우리가 국채 매입에 개입을 하게 되면 국채 가격이 일정 수준 높아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매입해 줄게. 어느 부분, 일정 부분은 매입해 줄게와 같은, 이와 같은 국채 매입에 개입이 진행이 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미국 국채의 장단기물 입찰 수요가 바닥을 기고 있기 때문에 제5차 경기부양 정책이 진행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또다시 미국의 중앙은행이 일정 부분 개입할 수뿐이 없는 조건에 와 있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죠. 이미 이것을 경험해 봤어요. 2020년 3월과 4월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서는 미국의 1, 2, 3, 4차 코로나19 경기부양 재정정책이 진행이 되게 됐고, 바닥을 기고 있는 미국 국채 입찰 수요에 미 연준이 개입이 되게 되면,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이 진행되게 되면 국채 가격은 일정 수준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되게 되면 글로벌 투자 자본은 그와 같이 중앙은행이 만드는 방향성에 같이 동성해서 투자를 진행하게 되죠. 환율 가치를 강세로 만들고자 중앙은행이 정책을 발표를 하고 진행을 하게 되면 투자 자본이 거기에 유입되어 갖고 생각했었던 것보다 더 큰 원화 가치 강세 현상이 나타나는 것과 같이 통화 정책을 관장하는 중앙은행이 정책 변화를 가하게 되면 거기에 동승하는 투자 자본들이 나타나게 돼요. 미 연준의 개입에 의해서 이와 같이 채권 가격 지수 자체가 일정 수준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투자 자본이 유입되게 되면서 변동성이 더 격해지면서 2020년 3월에
우리는 채권 가격이 급등하고 미달러 선물 가격이 급등하고 반대로 위험자산을 포함한 주요 금융자산이 폭락하는 현상을 경험한 바 있죠. 그 뒤에 이와 같이 유입됐었던 투자 자본이 다 빠져나갔냐? 안 빠져나갔다는 것을 가격 차트에서 볼 수 있죠. 일정 수준에서 또다시 동일한 박스권을 지금 만들어 놨고, 요거에 관련돼서는 이전에 채권 가격 지수를 분석했었던 공개 방송 내용들이 굉장히 많게 되고,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더 상세한 내용들을 볼 수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3월과 4월에 이제 집중적인 코로나19 경기 부양 재정 정책이 진행되게 된다면 현재까지 제5차 코로나19 재정 정책 경기 부양 정책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중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박스권 속에서 고점대와 저점대가 낮아지는 채권 가격 지수가 흘러내리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그렇지만 박스권을 깨지 않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된다면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채권 시장이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죠. 이와 같이 미 연준이 다시 미 국채 매입에 개입을 할 수뿐이 없는 조건에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투자자분들이 이미 2020년 3월경에 경험을 해봤고 흡족한 수익을 낸 바 있기 때문에 똑같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금융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게 됩니까? 2020년 3월에 이와 같이 채권 가격이 급등하던 시절 다우존스 지수, 주가지수는 이와 같이 반대의 방향의 흐름을 가져가게 됐죠. 여기서도 채권 가격과 주가지수가 반대로 움직여 왔다는 것을 말이 아닌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기다리고 있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이제 흐름이 글로벌 금융시장, 글로벌 경제에서 흘러가고 있는 중이고,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에 연동되는 대한민국의 통화정책을 또 보게 되면 600억 달러 규모로 2020년 7월 19일에 미국과 통화스와프, 즉 대한민국이 한국은행이 원하는 시기에 이 계약을 맺은 금액 내에서 미달러를 빌려서 대한민국 내에 공급할 수 있는 이 계약을 체결하게 됐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2021년 9월 30일까지, 처음에는 이제 2021년 3월 말까지 연장됐다가 얘는 이제 2021년 1분기, 얘가 이제 9월 30일로 연장이 되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연장했는가 보다. 야, 그러면은 지금 코로나가 재감염 확산이 되게 되고, 특히 이제 대한민국은 뭐 화이자에서 만든, 모더나에서 만든 코로나19 백신을 지금 성구매 계약을 맺지를 못했기 때문에 좀 도입 시기가 늦어지고, 그렇게 되면 경제가 정상 가동이 정상 가동이 되기 힘든데 이와 같이 연장을 하면 좋겠지. 그건 머릿속으로만 생각되는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로 검증이 되지 않은 내용이죠. 검증을 하게 되면 문제는 대한민국은 해외로부터 원재료를 가져와서 국내에서 가공한 것을 해외에 되팔므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예요. 즉 수출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에 따라서 수출의 실적이 매우 달라지게 돼요. 근데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의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100원이 하향 이탈됐대. 대기업도 1000원이 하향 이탈되게 되면 수출에 급격한 악영향이 발생되게 되죠. 그래서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책은 2017년 05년도서부터 출발이 되게 됐고, 이 새로운 정책이 만든 결과는 빠르면 6개월 또는 1년 정도, 플러스 1년 정도가 되게 되면 새로운 경제정책이 만든 그 성과를 확인할 수 있게 돼요. 2017년도에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3.2%, 즉 2017년 5월서부터 적용된 새로운 경제정책의 성과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이전의 정책에 의한 성과가 3.2%, 2018년 대한민국 경제성장률부터가 2017년 5월서부터 적용된 새로운 정책이 만든 성과죠. 2.7%, 2019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 이 새로운 경제정책의 성과가 더 많이 반영된 거죠. 이게 소수점 두 자리에서 반올림 해서 2.0%, 즉 2019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은 2017년 05년도서부터 적용된 새로운 정책이 만든 성과 중에 가장 최악의 실적이에요. 그래서 2020년 경제의 성적표는 2019년과 비교하게 된다. 기저효과가 발생됐을 뿐이 없죠. 뭔 말이냐? 최악의 실적 대비 지금 개선됐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지 되겠죠.
2019년 최악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었던 대한민국, 그 중에서도 1분기 때 성장률이 가장 안 좋았죠. 그 1분기 때 경제 성장률이 이와 같았고,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이와 같았고, 현재는 이와 같은 수준을 더 하향 이탈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경제의 수출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근데 더 지금 매우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는 시기가 됐어요. 여기에는 이제 파란 선으로 나타낸 게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을 나타낸 거고, 여기에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의 시각적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 특화된 시각적 방향성 분석도구 녹색 비행기 궤도, 달리 표현하면 수명주기를 나타내게 됐죠. 수명주기는 제일 밑에서부터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이 되게 되고, 사회과학에 속하는 라이프 사이클 이론하고 동일해요.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반도체의 기술 수명주기가 짧아진다, 스마트폰의 제품 수명주기가 짧아진다, 철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생로병사와 동일한 사회과학의 오랜 기간 동안 이론적인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받은 수명주기 이론이 동일하게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기업의 주가가 됐던, 어떠한 경제지표의 지표값이 되게 됐던 태동기를 넘어서게 되면 쇠퇴기까지의 상승의 생애가 진행되게 되고, 쇠퇴기에 이르게 되면 추가 상승하기보다는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출발했었던 태동기로 귀향하는 불교의 윤회의 과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불교 또한 주요한 철학 내용이 사회과학에 속하게 되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윤회의 과정이 진행되게 되고,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여기 중간에 있는 붉은색 선, 얘가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의 평균 상승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가 되게 돼요. 이 경유지 위에 이 환율 지표값이 위치하게 되면 얘는 원화 가치 약세 구간, 이 경유지 밑에 존재하게 되면 원화 가치 강세 구간이 되게 돼요. 주요한 언론 보도들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수명주기의 개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얘가 여기가 있던 내려가면은 원화 가치 강세, 여기서도 원화 가치 강세, 여기서도 내려가면 원화 가치 강세, 여기서도 내려가면 원화 가치 강세, 여기서도 내려가면 원화 가치 강세. 근데 상식적으로 여기 있을 때 내려간다고 원화 가치 강세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또 내려간다고 원화 가치 강세라고, 무조건 그러면 어디가 도대체 원화 가치 강세라고 판단되는 기준은 뭐니? 모르죠. 그것은 말하지를 않죠. 이것이 수명주기 이론으로 바라보지를 않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수명주기 이론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경유지를 중심으로 현재는 미달러 대비 원화 가치 강세 구간, 태동기하고 성장기의 강세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원화 가치 강세 구간 속에서도 지금 태동기 마료까지 이와 같이 내려가는 현상이 주기적으로 나타났고, 현재 우리는 과거에 이루했었던 기간들보다도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더 하락하게 되면서 녹색 비행기 궤도의 태동기 이 초입을 하향 이탈하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중이죠. 이 말을 달리 표현하게 되면 지금 미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하락하게 되는 그 임계 수준 최대치까지 낮아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게 되고, 달리 표현하게 되면 반등 전환되는 국면, 지금까지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계속 하락하면서 가치 강세에 나타나는 것은 마무리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그래서 반등 전환이 되기 쉬운 상태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미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태동기를 귀향을 마무리한 뒤에 윤회의 과정을 마무리한 다음에 1차 상승이 진행된 바 있죠. 그래서 남은 것은 2차 상승의 경로가 남아져 있고, 2차 상승의 경로가 시작되기 전에 조정을 충분한 기간 동안 이제 조정을 받게 되는데, 그 조정을 받는 최대치 임계 수준까지 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여기에 1번, 2번, 3번, 4번으로 나타냈었던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최대치까지 낮아졌던 그 기간, 이러한 기간이 누적되게 되면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여기 똑같이 1, 2, 3, 4번 기간에 나타나게 됐어요.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이와 같이 앞에서 살펴봤었던 하락하는 강세로 나타나는 최대 임계치까지 낮아지게 되면 일정 기간이 경과되게 되면 파란 선으로 나타낸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전년 동기 대비가 이와 같이 하락하는 현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고, 이와 같은 현상은 매우 상식적으로 대한민국은 해외에서 원재료를 들어와서 국내에서 가공해서 이를 해외에 대파하는 과정 속에서 부가가치를 만드는 경제인데,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미들레드비 원화 환율 가치 강세 현상을 일정 기간 경험하게 되면 당연히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침체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뿐이 없다는 매우 상식적인 그 말을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것뿐이 되지를 않아요. 상식적인 내용을 그냥 살펴본 거예요. 이와 같다. 근데 이제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현재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다시 이전과 같이 1, 2, 3번 시기와 같이 태동기 마렵까지 와 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이와 같이 상승하는 현상이 진행되어져 왔어요. 2018년도서부터 2020년 7월 19일까지는 저점이 높아지는 현상이 진행되어져 왔죠. 원화 유동성 공급을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상승하는 원화 가치 상실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대한민국의 통화 정책에 의해서 한미 통화 스와프를 맺게 되면서 정확히 2020년 7월 19일 한미 통화 스와프 맺은 날 그 다음서부터 이와 같이 하락하는 원화 가치 강세 현상이 지금 임계 수준, 대한민국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는 수준까지 와 있다는 것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즉 통화 정책이 원화 가치 강세를 반전시키는 정책으로 전환되게 되면 미국에서 달러를 많이 빌려왔던, 적게 빌려와서 국내에 뿌렸던 간에 그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만드는 정책의 방향성에 투자자본이 유입되게 되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변동성이 나타날 수뿐이 없게 되죠. 그 변동성을 방관하게 된다면 이와 같이 파란색 선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증가 속도가 감속되게 되는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7월 19일서부터 얘가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는데, 얘가 기존에는 2020년 1분기에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이었는데, 미국의 미 연준이 자기네 나라와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은 대한민국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의 그 마감일을 2021년 9월 30일까지 2021년 3분기까지 연장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 현상이 일정 기간 더 누적됐을 뿐이 없게 되고, 누적돼서 대한민국의 수출에 타격을 받는 기간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침체될 것인지, 침체되는 이 폭이 더 폭의 깊이가 달라지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선택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의사결정을 내릴 수뿐이 없죠. 과거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 대한민국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기간, 환율 조건이 일정 기간 누적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어쩔 수가 없이 매우 상식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가 일정 기간 침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근데 문제는 지금 침체되면 안 된다. 코로나19 때문에 실물 경제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고, 그나마 2020년 3분기가 넘으면서부터 대한민국 경제도 좀 탄력적으로 개선되는 현상이 나타나져 왔는데, 우연인지 필연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2020년 7월 19일 통화스와프를 맺은 이후부터 미달러 대비 원화 가치 강세가 나타나게 되면서 대한민국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는 수준에 와 있다. 얘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원화 유동성 공급 확대를 통해서 미달러 유동성 공급되는 규모보다 원화 유동성 공급 속도를 더 가속시키는 방법뿐이 없는데, 얘를 하자니 미국이 대한민국을 환율 조작 관리 대상국으로 지정해서 바라보고 있다. 인위적으로 원화 유동성 공급 확대를 진행을 하려고 하니 미국이 지금 걸리게 되고, 그냥 내비두게 되자니 과거에 이러한 조건일 때 대한민국 경제가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가 보여지게 된다. 코로나19가 없었던 시절에도 이와 같았는데 이게 겹쳐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의사결정을 내릴 수뿐이 없어요. 또 하나 외면해서는 안 되는 매우 더 중요한 내용이 있죠.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2019년 12월 마지막 이제 2019년 기간 공개방송, 12월 공개방송을 통해서, 아니죠, 2018년이죠. 2018년 12월 이제 공개방송에서 당시에 다가오고 있던 2019년 기간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분석한 내용을 공유를 드렸었죠. 미중 무역전쟁 때문이 아닌 대한민국은 자체 정책에 기인해서 주요한 경제지표의 실적 개선세가 둔화세를 넘어서 침체세까지 나타나고 있고, 2019년 기간 현재와 같은 정책 기조가 유지되게 된다면 이와 같은 주요한 경제지표의 실적 침체세가 확산되게 되는 하방 리스크가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공유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분석했었던 내용에 따르면 특정 국가는 미국이 됐든 대한민국이 됐든 어떤 국가가 됐든 간에 국가 경제라는 바스켓에 얘가 이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유동성이 임계 수준까지 차 있어야 돼요. 바로 얘가 이제 통화 유통 속도와 관련이 되게 돼요. 임계 수준과 유동성에 차 있게 된다면
통화 유통 속도가 쉽게 가속이 되게 되고, 일정 기간 단기간이라도 경기 부양을 진행하게 되면 주요 경제 지표의 실적 개선세가 매우 빠르게 나타나게 돼요. 이 임계 수준인 대한민국은 0.72에서 0.73으로 앞서서 살펴봤었던 대한민국의 2017년 경제 성장률 3.2%를 기록을 했을 때에 대한민국 경제의 통화 유통 속도가 0.72에서 0.73이에요. 자동차의 엔진 회전 속도와 동일한 0.72에서 0.73이에요. 그래서 2018년도에 대한민국의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사실은 2019년 1분기보다 더 강화된 강세를 나타내는 기간이었어요. 그럼 대한민국의 수출의 악영향이 더 훨씬 크게 되고, 2018년의 경제 성장률이 상식적으로는 2019년보다 낮았어야 되는데 더 높았죠. 왜냐? 바로 대한민국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통화 유통 속도가 0.72, 0.73이었었고 2018년도에는 0.71이었어요. 71. 근데 2020년 2분기에 대한민국의 통화 유통 속도는 0.63이에요. 즉 대한민국의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 0.72에서 0.73 정도의 통화 유통 속도가 필요한데 지금은 0.63뿐이 되지를 않는 중이죠. 여기에다가 미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이제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와 있고, 이 조건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미 연준에 의해서 2021년 3분기까지 통화 스와프가 계속해서 가져가게 되고, 여기에다가 환율 조작 관리 대상국으로 대한민국이 지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환율에 좀 개입하기가 좀 어려운 조건이 있죠.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 2021년 대한민국 경제를 어떠한 방향성으로 가져가게 될지, 이 근본적인 문제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풀어가는지에 따라서 2021년 4분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문제를 1분기 내에 어떻게 해결을 하는가, 또는 2020년 4분기 현재 어떻게 이것을 대처를 해서 2021년 1분기서부터 대응을 하는가, 그것을 보게 되면 2021년 4분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경제를 어렵지 않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관점으로는 기존의 정책이 그대로 주요 정책이 유지가 되게 된다. 그러면 이와 같은 해결되어져야 될 문제에 적극적으로 선제적인 대응을 못하게 될 것으로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원인과 결과에 2018년도서부터 현재까지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외면하지 말아야 될 2021년 대한민국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반드시 풀어내야 되는 그러한 제약 조건이라는 것을 외면을 하지 말아야 되고, 또한 의사결정을 반드시 내려야 된다. 의사결정을 안 하게 되면 그것이 최악의 의사결정이 되게 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되는 시기가 되게 되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의사결정을 내려야지 되고, 어떤 것을 택하든지 간에 약간의 이제 부담이 됐을 뿐이 없는 상황인데, 매우 좀 시기적절한 것은 강성을 나타내던 트럼프가 이제 막판에 이제 체면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스스로 이제 자멸하는 중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바이든 정권이 제대로 된 인수인계를 아직 잘 받고 있지 못하는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미국에 좀 마찰을 일으켜야 될 뿐이 없는 상황이라면, 제대로 된 시스템이, 바이든 정권의 정책 시스템이 자리를 잡기 전에 무리를 만들고 시스템이 정착되어 감에 따라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시기적으로 타이밍적으로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사견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살펴본 것은 2020년 12월에 매우 복잡한 내용들, 특히 이제 대한민국 경제가 풀어내야 되는 것들, 이것을 풀지 못하면 2021년 대한민국 경제 4분기까지 계속해서 지켜보지 않아도 그 방향성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공유를 드린 것이고, 이와 같은 흐름에 따라서 이제 금융시장의 반응을 보이게 되죠. 금융시장은 반드시 글로벌 경제의 방향성에 수렴을 하게 되지만, 단기적으로 시간을 쪼개면 쪼갤수록 변동성이라는 게 작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또 방향성에는 수렴하지 않는 현상, 변동성이 또 나타나게 되죠. 내일이 이제 미국의 12월 선물 옵션 만기일이 되게 돼요. 글로벌 옵션 지수를 보게 되면 2019년 9월 이래 여전히 이와 같이 딱 밑에도 아니고 위도 아닌 제한된 하방 변동성의 특징을 현재까지도 계속 유지해 오고 있죠. 무엇을 기다리는가? 앞에서 이제 살펴봤었죠. 무엇을 기다리는가? 무엇을 기다리면서 박스권을 깨지가 않고 채권 지수가 흘러내리는가? 이 내용과 동일하죠.
그림만 다를 뿐 똑같은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글로벌 옵션 시장, 파생 시장은 대형주만, 시가총액이 높은 대형주만 갖고 흔들어대게 되면 변동성을 매우 격화시킬 수가 있게 되죠. 그 패로 사용되게 되는 미국의 대형주 지수를 보게 되면 여기에 상승의 생애, 1차 상승, 휴지기, 2차 상승, 상승 생애가 종료되게 됐고, 현재는 태동기를 귀향하는 윤회의 과정 속에서 평균 상승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에서 반등 과정이 진행되게 돼요. 반등은 최대 세트기 초입까지 이미 다 왔죠. 더 이상 대형주를 갖고서는 변동성을 만들 수 있는 그 임계 수준까지 와 있다. 달리 표현하면 앞에 옵션 지수가 왜 제한된 하방 변동성에 와 있는지, 채권 가격 지수가 흘러내리면서도 박스권을 왜 유지하고 있는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공개 방송이 화요일, 목요일 밤에만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월, 화, 수, 목 중에는 이와 같은 네이버에다가 이제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검색어를 치시게 되면 블로그에 이와 같은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블로그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우리가 사는 세상 바로보기라는 블로그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매일 2개 정도씩 그날 이제 분석한 내용을 올려드리게 되고, 블로그에는 매우 단편적인 얘기만 좀 분석한 내용을 공유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연관 검색어에 보게 되면 주상지라고 여기 조회가 돼요. 조회수가 좀 이제 많아져갖고 연관 검색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주상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세 번째 거 얘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 주상지,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 카페가 연결이 되게 되고, 여기에 올리는 시황은 블로그에 공유된 것보다 좀 더 심층 분석, 인덱스 리뷰가 된 내용이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블로그 내용을 통해서, 블로그와 카페를 통해서 매일마다 그 분석된 내용을 참고를 하실 수 있는 자료를 제공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좀 더 상세한 내용들을 공유를 드리고자 인간 지표들을 배제를 하는 프레스티지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과거서부터 저희 공개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댓글을 좀 남겨주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전환을 할 때 그분들 위주로 이제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공개방송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늘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드리기 위해 지독, 중독, 고독의 3독의 정진을 지속해오고 있고, 저희의 3독의 정진의 마지막 단계는 여러분들의 구독이 된다는 점도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